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시카고 정치권에서 제일 힘센 사람으로 꼽혀온 제14지구의 알더만 에드워드 버크가 연방검찰에 의해서 공무원 금품 강요죄 등의 죄목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의 혐의 내용을 아주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 관내에 식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내부 수리를 위해서 이제 시티 퍼밋이 필요한데 이것을 주면서 반대급부로 그의 부동산 세금을 다루는 법률 회사로 케이스를 가져와라 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업자에게 정치 헌금을 내라고 압력을 준 혐의인데 그 정치 헌금을 받는 대상자가 바로 누구냐? 지금 유력한 시장 후보로 꼽히고 있는 토니 프랙윙클 쿡카운티 프레지던트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카고시의 소위 그 pay to play 관행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 시카고에서 뭘 좀 하라 그러면 먼저 바쳐라. 이런 불법적인 관행이 오래 있어 왔습니다. 시카고의 이런 오랜 부패 고리 때문에 지난 한 50년 동안 시카고에서 감옥에 간 시의원만 수십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관행이 계속되더라. 놀랄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카고의 소위 그 머신 폴리틱, 조직 정치입니다. 부패 세력끼리 담합해서 패거리 정치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직 건재한가 하는 의문입니다. 버크가 선거 헌금을 만들어주고 프랙윙클은 그의 아들에게 연봉 10만 달러짜리 잡을 주고 이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7개월 남은 시카고 시장 선거의 유력 후보인 토니 프랙윙클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체포된 버크가 시카고 정치권에서 가장 큰 손인데 장장 50년 동안 시카고를 지배해 오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그가 과연 몰락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드워드 버크 시 의원의 공무원 금품 강요죄에 대한 연방검찰의 혐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또 이 사건이 시카고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범죄 혐의입니다. 14지구 관내에 버거킹 레스토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티 퍼밋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이 업자가 소위 시카고의 pay to play 이 관행을 미리 알아차리고 관내 시의원 버크 의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도와달라 하고 부탁을 했는데 이 버크 의원이 이 사람을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초대를 해서 넌지시 건넨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하의 부동산 세금을 깎아줄 테니 내 로펌을 좀 쓰라, 케이스를 가져와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업자는 시카고 시내에 수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식당 체인의 경영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넨 말은 지금 선거에 나가는 정치인한테 좀 선거 헌금을 좀 써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치인이 바로 토니 프랙윙클, 현 유력한 시카고 시장 선거의 후보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바로 현재 쿡카운티의 프레지던트입니다. FBI가 이미 이런 부패 사실을 눈치를 채고 미리부터 수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그의 전화를 도청을 했는데 무려 9,475건의 통화를 도청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그의 시의원 사무실을 급습해서 서류들을 압수해 갔었습니다. 이 보통 FBI의 도청은 한 달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한 달 도청을 하다가 혐의 내용이 있으면 판사에게 이걸 제시하고 또 연기 신청을 하고, 그래서 길어도 보통 한 3개월 이상은 하지 않는 것이 상례인데 그러나 이 케이스는 8개월 동안이나 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FBI가 아주 작심을 하고 시카고의 부패 고리를 한번 끊어보자 하고 덤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시의원들이 이런 부패 혐의로 감옥에 간 사람이 1972년 이후에 무려 33명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패가 아직까지 계속이 되더라. 과연 인간의 죄성이 확실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카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밀된 녹음 중에는 버크 시의원이 그의 수하들에게 이 업자를 좀 더 세게 다루라 하고 지시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가 이제 업자에게 요구한 자신의 법률 회사의 케이스를 가져오라 하는 것이 즉각 시행이 되지 않으니까 해당 식당에 티켓을 좀 줘라. 그런 지시를 하는 내용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는 51년 동안 시의원 노릇을 했고 쿡카운티에서는 민주당 법사위원회 위원이고 부동산 텍스를 다루는 로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호텔 그 부동산 트럼프 타워의 부동산도 깎아준 회사가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와이프는 일리노이 주의 대법원 판사입니다. 그야말로 거물 정치인인데 데일리 시장도 이메뉴엘 시장도 그에게 쩔쩔맸다. 그런 위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카고의 이런 류의 부패는 오래된 병폐입니다. 30여 명이나 시의원들이 감옥에 갔는데도 이 부패는 근절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연방검찰이 작심을 하고 거물을 건드린 것인데 앞으로 이게 근절될 것인지 그것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는 지난 주말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 헌금 구자에는 $1,200만 라는 거금이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감옥에 간 시의원들 중에는 zoning change를 해준다고 $500를 받았다가 감옥에 간 자들도 있었습니다. 시카고가 참 부패한 도시입니다. 이 문제가 좀 더 충격적이고 관심을 끄는 사항은 이제 바로 현 쿡카운티 프레지던트고 유력한 시장 후보인 토니 프랙윙클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버크가 업자에게 조건부 금품을 강요할 당시에 한 조건이 바로 그녀에게 정치 헌금을 좀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업자가 $10,000를 도네이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녀가 이 돈 중에 $5,600만 입금을 했습니다. 카운티의 정치 헌금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야기는 프랙윙클이 이 버크로부터 받은 정치 헌금 중에 $166,000를 다시 되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돈은 에드워드 버크가 작년 초에 그의 자택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치 헌금 모금 행사를 하면서 거둔 돈이 바로 그 돈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사이 분명히 시카고 데모크래틱 머신 조직의 큰 손들입니다. 토니 프랙윙클은 민주당 체어퍼슨이고 버크는 법사위원입니다. 이렇게 가까우니까 집에서 바로 자택에서까지 이 펀드레이징 행사까지 벌였습니다. 이 토니 프랙윙클이 지금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는데 어제까지 몇 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 곤란한 입장에서 빠져나오려는 시도인데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은 14지구 시의원에서 즉각 사퇴를 해야 한다 하고 요구를 했고 그 자택에서 했던 자신을 위한 모금 행사는 그의 아내 앤 버크 판사가 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신은 모금 행사를 몰랐고 그가 업자에게 도네이션을 강요한 사실도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카고 트리뷴의 보도에 따르면 그녀가 버크의 아들에게 쿡카운티 내에 있는 주요직을 취직을 시켜줬었습니다. 그 연봉이 $100,000 정도 되는 잡입니다. 이 에드 버크도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법 전문가들은 부인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청 녹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드 불거비치 주지사 사건 때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다. 녹음을 해놓으면은 난 모른다, 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버크나 프랙윙클이 모두 혐의 사실을 또는 모금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버크의 부인이 법정에서 어떻게 판결이 될 것인지 또 프랙윙클의 부인을 시장 선거에 나서는 투표인들이 얼마나 받아줄 것인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1월 7일) 월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16일째를 맞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장벽을 짓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의 주말 회동에서 아무런 결실이 보이지 않자 또다시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의 발언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의 오후談判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은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하원 군사위원장에 내정된 애덤 스미스 위원은 ABC 방송 디스 윅에서 과연 비상사태는 어디에 있느냐면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17일째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연구와 학술 대회 등이 잇따라 취소되는가 하면 들떠야 할 국제 행사 등의 열기도 다소 식었습니다.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푸드 스탬프 등 식품 영양 지원 프로그램도 중단될 위험에 처했고, 관리 인력 부족으로 국립공원에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어제 시리아에서 미군의 철수 조건으로 아이시스 격퇴와 쿠르드족 안전 확보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시리아 주둔 미군을 조속히 철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과는 달리 조건부 철군을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향후 2주 내로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2020 대선 출마 결정에 앞서 지난 수주간 지지자들과 접촉해온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한 민주당원과의 통화에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나보다 더 나은 후보가 있다면 기꺼이 출마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러한 자질을 갖춘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사실상 세 번째 대선 출마 결심을 굳혔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2차 정상회담 장소를 협상 중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만나고 싶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언론에 밝혔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친서를 환기시켰습니다. 이제 회담 장소가 어디로 정해질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언론은 이번에도 양측의 중립적인 아시아 국가가 회담 장소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76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보헤미안 랩소디가 영화 드라마 부분 작품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해 2관왕에 올랐습니다. 영화 드라마 부분 나무주연상에는 프레디 머큐리를 연기한 배우 라미 말렉에게 돌아갔습니다. 골든글로브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다양한 작품들이 후보에 올랐고 일부는 수상의 영예를 거머쥐었습니다. BBC 아메리카의 드라마 킬링 이브에서 이브 역으로 연기한 샌드라 오는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고 한국어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외쳐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베어즈가 어제 이글스에게 지면서 금년도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습니다. 베어즈는 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이글스에게 16대 10으로 패배해 금년도 시즌을 아쉽게 마감했습니다. 어제 베어즈는 게임 종료 직전 코디 파키의 필드골 실축으로 슈퍼볼 진출의 꿈을 접었습니다. 금년도 베어즈의 전적은 12승 4패였습니다. 에드버크 시의원의 체포와 관련해 프렉윙클 시장 후보는 그로부터 받은 선거 기금 11만 6천 달러를 되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정계 거물인 버크 시의원은 직권을 악용해 한 업자로부터 금품을 강요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그는 이 업자에게 프렉윙클을 위한 헌금을 강요했던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버크는 금년 초 그의 자택에서 프렉윙클을 위한 선거 모금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CTA 스테이션에서 강력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카고 블루라인과 레드라인에서 잇따라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토요일에 있었던 강도 사건은 6, 7명의 10대가 한 승객을 집단 폭행 후 금품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강력 사건은 다운타운 미시간 에비뉴와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50도대로 오르겠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53도, 밤 최저 38도. 내일 오전에 흐리다 오들어 맑아지겠고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20도. 수요일 기온이 다시 1, 20도대로 떨어진 대체로 맑은 추운 날씨 보이겠고 일부 흐린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23도, 밤 최저 15도. 목요일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28도, 밤 최저 22도입니다.